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미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이든의 침해가 나날이 심해지는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아주 민감한 권한들을 축소하는 그런 입법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이 발의된다는 것은 하시라도 수정헌법 25조에 의해서 바이든을 제거될 수 있는 상황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이런 대담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같은 이야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말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좀 이상한 굉장히 민감한 법안들이 연달아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발의되고 있거든요. 대통령 권한 축소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민감할 법은 사실 결정적인 법안입니다. 예, 한번 그걸 두 개의 법안 지금 두 가지가 서로 상호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네.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에 대한 독점적 명령권을 의회가 제거를 하려고 하는 것 하나하고, 네. 그다음 두 번째 얼마 전에 해리스 부통령하고 여러 가지 전화로 논란도 있었지만 이 미국이 시리아 공습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뒤에 대통령의 군사 행동권 자체를 의회가 전면적으로 제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법이 지금 제출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잠시 이제 미국의 독특한 대통령의 군사 행동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그렇죠. 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War Powers Act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전쟁 권한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와 달리 미국은 대통령이 군사 행동, 침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의 비준 없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의회가 비준을 해주면 지속적인 군사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의회가 비준을 거부를 하면 그것이 60일인가 90일 내에 철수해야 되는. 그렇죠. 네. 미국이 이제 그런 종류의 제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애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군사 행동을 저지르는 권한, 이렇게 그렇죠. 해서 이때까지 수십 번을 저질러 왔는데, 그렇죠. 예. 그거를 손을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국방에 관해서 식물 대통령 만들겠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제한 정도가 아니라 제어를 하겠다고 의회가 제어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미국이 미국답지 못한 상황이 되죠. 그렇게 돼버리죠.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이, 이게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바이든 측의 어떤 굉장히 수상한 행보들이 있었어요. 지금 최근에. 그렇죠. 지금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사람이 이 정상적인 지도자로서 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단독 기자회견을 못했어요. 단독 기자회견 못했고, 네, 그다음에 또 연도 국회 연설이 있어요. 유니언 오브 스테이트인가 그게 있어요. 그거를 해야 될 지금 시즌이었거든. 그렇죠. 예. 그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 또 이상한 일 있잖아요. 부인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문통이 하듯이 쇼를 많이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한테 말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막 코치하고 하는 것들이 몇 번 다 포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거시기 하니까, 거기 아칸사, 그거 일리갈 이미그런트, 불법 불법 이민자, 이런 단어들을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걸어다니는 프롬프터야, 부인 별명. 예, 워킹 프롬프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지금 미국도 지금 사실은 정신머리가 다 나갔는데, 이게 평론가들이 많이 지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적도 하고. 공화당 쪽 평론가도 아니야. 아니에요. 네, 중립이거나 민주당 성향 평론가들이 뭐라고 요새 하고 있냐, 그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게 이제 조 바이든 인지 능력 손상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면 진짜 대통령은 누군가 예. 라고 하는 퀘션을 아주 근본적인 사실은 뭐 평론이라고 다 아무 평론은 아닌데 그게 그냥 사실은 미국 시민들한테 되게 다 포착이 되죠. 그런데도 그냥 지금 하루하루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지능력, 커그니티브 파워가 손상됐다, impaired 돼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예. 그리고 who is the real president? 마크에서 지금 결정 내리고 있는 건 누구냐 이거야. 누구지? 누구냐? 그렇죠. 이거를 공화당이나 보수 평론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 딕 마리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평론가입니다 이 그렇죠. 사람. 예. 딕 마리스라는 평론가는 요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수정헌법 25조로 귀결될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정헌법 25조가 1항과 2항은 대통령 유고 시에 부통령이 승계한다예요. 네, 그건 뭐 자명하죠. 예, 근데 3항과 4항이 이게 좀 아주 독특해요 내용이. 독특합니다. 한번 3항 한번 소개해 주시죠.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직무 수행 불가 서한을 상원의 실질 의장 이걸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이렇게 하는데 상원 실질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보내면은 네. 그게 사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통령이 승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상원 실질 의장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상원의 명목상 의장은 부통령이거든요. 부통령이죠. 그렇죠. 근데 부통령은 상원에 출석을 안 하니까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상원의 실질 의장이라고 뭐 우리 말로는 상원 임시의장이라고 번역을 해놓는데 아니에요. 임시 한 번 하고 많은 사람 아니야. 아니고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상원의 실질적 의장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 다수당에. 그다음에 이제 하원 의장하고 하원 의장에 보내면은 내 스스로 직무 수행 불가하니까 승계 부통령에게 승계한다라고 하는 거고 사항은 부통령과 국무의원 과반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행정을 담당하는 쪽이죠. 그리고 부통령 플러스 의회 과반이 그러니까 행정부나 입법부의 과반 그다음에 부통령이 주도를 해서 대통령은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서한을 또 상원 실질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보내면은 부통령한테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부통령한테 사망은 대통령 자신이 그때 그 레이건이 퇴임한 다음에 그랬잖아요. 나 치매 왔어. 앞으로 내가 하는 발언은 전혀 공적 의미가 없어. 나한테 공적 질문하지 마. 라고 레이건이 퇴임 후에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이 야, 나 이거 치매 상태 하나 이거 더 이상 직무 못해 라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공문을 작성을 해서 그 공문을 상원 실질 의장과 하원 의장한테 보내면 즉시 부통령이 승계해요. 그러니까. 사망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바이든 꼬셔가지고 공문 사인하게 만들면 바로 이제 카말라 내세워놓고 마크 세력이 또 주물럭거리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이든이 안 꼬셔져. 사인을 안 하네 이 인간이. 야 좀 사인하려니까 퍽. 질 바이든이 안 한다 뭐 토도로 말리겠지. 질 바이든도 못하고 바이든도 이제 치매 상태여 갖고 이제 노해서 경로를 해서 이것들이 말이야 미국 대통령을 뭘로 보고 말이야 이러고서 방방 뜨면은 그때는 이제 쑥덕거리면서 카말라 해리스가 국무위원 절반을 소집하든지 국무위원을 소집해서 과반이 오케이 하든지 혹은 카말라 해리스가 의회 SOS를 쳐서 의회에서 과반이 오케이를 해주면 바이든은 그냥 이제 말하자면 그 오덜리라 그러죠. 정신병원에서 그 이렇게 발작하는 사람 잡아묶어서 진정제 놓는 거. 오덜리가 들어가서 바이든을 들어서 진정제 놓고 잠들어갖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럼 뭐 그게 사항이야. 좀 점잖게 진단해서 불가 진단서 받든지. 내리든지 뭐 그렇게 할 거고 사실은 그 전에 트럼프 때 지금 하원 의장으로 악명을 놓고 있는 그 펠로시가 트럼프를 그런 방식으로 사항으로 날려버려야 된다고 날려버린다고 된다고 방방 뜨고 여러 가지 좀 업무를 꾸미다가 좌절되고 안 했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트럼프 때 예행 연습을 해본 거야. 그렇죠. 예행 연습을 해봤죠. 그 바이든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미국 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로 승계된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은 치매병원에 갔어. 이 상황에 이제 이게 내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대통령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에 대한 입법적인 변경. 그러니까 그죠. 얼마나 겁이 나면 그렇죠. 저거 치매 환자인데 저 핵단추 누를지 몰라. 그렇죠. 얼마나 겁이 나면 대통령의 핵단추 권한을 뺐고 그다음에 얼마나 겁이 나면 저거 치매 환자여서 야 저기 서울 공격해. 뭐 평양 공격해. 평양 공격해. 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군사 행동을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게 미국 제도니까 그 권한 뺏겠다. 그럼 다음번은 뭐냐 이거지. 그게 또 이제 저기 국제정치학 쪽에 네. 그 중요한 뭐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네. 린던 존슨이 베트남 전쟁 때문에 네네.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심야에 자다가 일어나서 한 번씩 핵단추가 있는 백악관 지하실을 한 번씩 내려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가지고 국제정치학을 공부를 할 때 인류 절멸의 위기가 있는 저 문제, 즉 핵단추, 저 문제를 과도한 그러니까 이성이 쿨하게 발동하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그리고 굉장히 방어적인 혹은 국내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때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아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은 대통령의 고유 본질 핵심 권한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거를 네. 의회가 저런 방식으로 지금 입법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희한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욕하고 바이든 당선되라고 찬양을 했던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 조중동을 비롯한 좀 반성 좀 하셔야 돼.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왜 이 얘기 안 하냐고. 그렇죠. 안 하죠.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고 황당한 상황인데. 일종의 공범의식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래 우리는 우리 이제 자유애국 시민들은 이 바이든이 어느 날 없어지고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경우의 수 자체는 대비를 못 하더라도 우리가 뭐 많이 준비할 게 없으니까 그럴 경우 미국에서 무슨 일 벌어질 거냐. 그 정도는 사실은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놔야 되죠. 우선 첫째는 뭐겠어요? 이런 바이든이 제일 지금 뭐 카말라 해리스가 등장하면 저쪽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향배를 결정할 수 있는 미국의 실질적인 말하자면은 이 결정 그룹이죠. 그것들이 글로벌리스트 진영이 대체 어떻게 그게 이제 뭐 글로벌리스트, 워싱턴 소음프, 그다음에 극좌, 그다음에 많은 지식인들의 어떤 이 악마적인 내러티브를 하는 그 말하자면 일종의 이 칼텔, 그 집단, 그 여러 가지를 뭐 쪼갤 수는 있지만 그 내부의 권력 투쟁이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향배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이 브로커리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이고 분배되고.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 대통령이 실질 대통령이 아닌데다가 이 실질적 대통령이 아닌 자가 배우 연기도 제대로 못할 치매여 갖고 이것조차도 위험해서 드러냈다. 이것조차 드러냈다가 되면 그 내부적으로 이게 자기들끼리 그 글로벌리스트 진영, 워싱턴 스왑프들 자기들끼리 이게 권력의 순조로운 분점과 배분이 가능하겠냐. 그렇죠. 확 바뀌는 거예요. 또 한 번. 아주 또 심대한 질문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쪽은 이제 호떡집에 불나게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런 일 벌어지면 호떡집에 불난다고요. 지금 우리가 막 대한민국 호떡집 불이 나기 시작을 했네요. 두 번째 이것도 있지만 이제 여기에 미국의 뭐 일반적인 여론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경쟁을 하고 있는 그 마가 트럼프 공화당 이 진영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민심 일반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금 억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체계적으로 다시 리빌딩되고 있는 예, 마가 공화당 진영, 공화당 진영. 마가 트럼프 공화당 진영은 마트 공 진영은 이 상황이 이 상황 펼쳐져서 예. 이 균열이 가시화될 때 혹은 균열이 돌이킬 수 없게 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쉽게 말해 어느 날 일어났는데 바이든은 치매 병원으로 보내져 있고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돼 있다든지 혹은 네. 어느 날 일어났는데 카말라 해리스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가 긴급 소집돼 가지고 그렇죠. 바이든 제거를 결정을 해서 그 순간 바이든을 오덜리 정신병원 그 집행자들이 들어가서 오덜리라 그러죠. 그 스트레이트 재킷이라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그 팔이 길어. 그래서 저 안 입어봤어요. 팔에다 입혀갖고 여기만큼 소매가 기니까 그걸 탁 해서 뒤로 딱 묶으면은 팔도 꼼짝 못해요. 이렇게. 그렇죠. 못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진정돼 놓고 삐뽀 해갖고 드러내서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해병대 헬기 태워갖고 군병원으로 보내버렸어. 그럼 이제 그 뭐야 결박당해서 그런 상태면은 마가 트럼프 공화당 진영이 이것에 대해서 이거 무지하게 공격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공격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게 시간 문제인데 2022년에 이제 중간 선거죠. 하원하고 상원 3분의 1 그때까지 말하자면은 지금 이 마가 진영이나 공화당 혹은 트럼프가 그때 다수를 점해서 그 다음 단계에 근데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조치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전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지금 저는 올해 안에 일어날 수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일어날 수 있으면은 이쪽에서도 제도적으로 준비되기 전에 일종의 극단적인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저는 혼란이라기보다 2022년 그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참패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 광범위하게 뭐가 퍼지냐면 야 2020 대선 자체가 부정이었어. 저런 황당한 후보를 내세웠다는 거가 그 빼도 박도 못하는 부정선거야. 후보 자체가 엉터리 헛개비야. 이미 왜냐면 대선 캠페인 때 트럼프가 직접 그랬잖아요. He's mentally shot.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신이 파괴된 사람이다. 정신 기능이 그걸 트럼프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mentally shot. 그러니까 뭐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다고요. 너랑 나랑 같이 그렇죠. 같이 저기 그 치매 검사 받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야 그때 알았던 거 아니야. 그렇죠. 쟤들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민주당 놈들은 얼마나 황당한 놈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22년 중간 선거에서 참패가 될 거라고. 그러면 2022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된다. 민주당이 이제 정치 생명 끝난다라고 눈앞에 보였을 때 민주당이랑 쟤들 내부가 저게 온전하겠냐고요. 온전하지도 못하고 지진 발생하기 앞서서 쥐들 도망가듯이 다 난리 법석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뭐 어디 저기 아웅산에 있는 그런 이 조그마한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란 말이에요. 네네. 미국 자체만 해도 하나의 거대 엠파이어인데 그게 또 세계 전체에 대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 혼란 균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몇 가지라도 시나리오라도 짜놔야 되는 그런 우리로서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이 와중에도 이 회사 망할 때도 그 부도나는 순간까지 헛짓거리하는 놈들이 있거든. 그렇죠. 꼭 있어요. 이 와중에도 미국 교육 해체하겠다고 죽창 들고 설치는 놈들이 엄청 튀어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그 전에는 때는 여러 가지 성취라도 보고 뭐 스무스 뭐 이랬는데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일종의 아마 우리나라 정교조 비슷하게 개념 진보자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막 그냥 비온 날 벗어나듯이 막 나와가지고 민주시민교육, 뭐 올바른 역사교육 뭐 이런 것들 내세우면서 연방정부가 교육 현장을 제어를 하고 일종의 하는 수단이 있어요. 그게 커먼 코어 핵심 공통 교과 과정인데 거기에 일종의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교조 의식화 교육과 거의 비슷하고 뭐 거의 닮은 꼴인데 그거를 해서 더욱더 이제 작용화를 시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미국이 지방자치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예, 예. 원래 교육은 자치가 돼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를 하는데 예, 예.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가르치는 교과 과정 애들을 K-12라 그래요. 예, 예. K는 킨더가든 그러니까 이 그 저기 뭐야 그 유치원. 예, 예. 12는 초등학교 1, 2, 3, 4, 5, 6 그다음에 7학년이 중1 그렇죠. 예. 그다음에 10학년이 고1, 12학년이 고3이에요. 예, 예. 그래서 K-12 그러면은 유치에서 고등학교까지. 예, 예, 예. 이 교과 과정에 대해서 연방 차원에서 공통의 공통 교과 과정이라고 공통 핵심 교과 과정이라고 얘들이 설정이 돼 있다고요. 근데 예. 이걸 이제 카먼 코어라고 부르는데 예, 예, 예. 그러니까 공통 핵심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예. 이 공통 핵심이 이미 굉장히 작용화돼 있어요. 작용화되어 있는데 이제는 작용돼 있는데 이걸 더 작용화시키겠다고 그 뭐 노골적으로 이제는 의식화 교육 그렇죠. 집어넣어서 예. 예. 그러니까 작용화되어서 민주 시민 교육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같으면은 똑같아. 저 공화당 일반 혹은 트럼프 시기엔 트럼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냉소적인 비판 뭐 이런 것들 양수를 섞여서 이제 작용화 네. 나오다가 지금은 굉장히 그 일종의 그 의식화 인용 교육이 체계화돼서 제너럴라이즈되는 그런 굉장히 위험성이 이제 네, 그거 하겠다고 이제 이 와중에 그거 하겠다고 지금 이 개념 진보 좌파들은 날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미국 교육 해체하자. 이 와중에 바이든이 언제든 치매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는 이 와중에 그렇죠. 이거 하겠다고 날뛰고 있어요. 또 이 와중에 바이든은 또 뭘 하고 있냐? 국경 해체하겠다고 날뛰고 있어요. 이미 저기 취임하자마자 바로 트럼프 조치를 완전히 그냥 일종의 깨부셔버렸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미국 국경 해체해야 된다. 그게 이제 지금 막 불법 바이든 진영에서 이제 불법 월경자들 막 미국 국내에 막 풀었거든요. 네. 막 풀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체포했던 불법 월결자들을 다 석방을 시켜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6%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이는데 그거 알면서도 풀었어. 알면서도 푸는 거야. 예. 그러니까 미국 국경 이제 말하자면은 그 멕시코 쪽에서 우리는 바이든 지지한다. 예. 월경을 풀어달라. 예. 잘 집회하고 있어. 저기 집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집회 사진. 그러니까 I am with him. 이때 나는 그 사람 편이야 이 소리인데. 편이지, 그렇죠. 저게 데모 구호란 말이야. 힘이 저 바이든이야. 그러니까. 나는 바이든 편이야. 그래서 옷 입은 거 보면요. 저거 확대해서 보시면 옷에 보면 전부 바이든 마크 들어 있어요. 그렇죠. 티셔츠에. 그렇죠. 바이든 마크 들어 있죠. 이게 지금 이제 이 텍사스가 지금 몸살을 하게 되죠. 몸살 혼쭐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텍사스 주지사가 어제 말씀 바이든은 코로나에 감염돼 있는 불법 월경자 수백 명을 텍사스에 풀었다. 이거 당장 스톱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난다. 이러고 텍사스가 지금 이제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이 살벌해지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저기 리버럴이나 혹은 민주당 좀 온건한 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알아서 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